7시 오늘 제주는 지난주 도지사, 도의장, 교육감을 초청해 취임 1주년 특별 대담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주엔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장과의 특별 대담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1년 가까이 제주시정을 끌어온 고희범 제주시장과의 대담을 통해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들어보겠습니다. 고희범 시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8월 21일 제주 31대 제주시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취임한 지 꼭 1년이 되는데요. 그동안 좀 잘했다 싶은 성과는 무엇이었고 좀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과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되나요?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요?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시민 원탁회의 그거 열어서 시민들이 제주시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시민들 스스로 모색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여기서는 차고지 증명제를 86%의 시민들이 찬성해서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전도 확산하는 그 제도를 2년 6개월 앞당기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고요.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를 시정 목표로 하고 있어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효과를 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소통을 좀 강조해서 각 과가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좀 효과를 봤고요. 네. 그 7급 이하 공직자들하고의 소통도 좀 활발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하는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요. 소통 협력 공간 120억 국비 확보하는 거 성공했고요. 네. 또 올해 그 작업한 것들도 내년에 조금 빛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소통을 이제 주제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대로 좀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뭐 특별히 아쉬운 거는 공직사회에 대한 그 불신, 시민들의 불신 아직도 상당히 있다. 그런 점하고 또 하나는 뭐 하고 싶은 사업들이 거쳐야 될 행정 절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또 예산을 확보하려면 내년 국비 예산의 경우 내년 예산을 올해 초부터 각 부처 접촉하고 그래서 기재부까지 거쳐서 국회에 넘어가면 결정이 되도록 돼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네. 예, 그런 게 조금 답답하기는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최근 이슈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항에 야적된 쓰레기가 제주에서 반출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주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제주시의 문제다라면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제주시를 향해서. 예. 그 이후에 아닌 걸로 밝혀지면서 SNS상으로는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좀 그 이후에 공식 사과가 있었나요?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걸 썼어요. 밝혀지지 않은 다음에 예. 쓰레기 신속한 처리에 우선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반출됐다는 그 방송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죄송하다고 했는데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다시 공문을 보냈죠. 좀 세게 보냈습니다. 사과 제대로 하라고. 네. 아직 그 답이 없는데 필리핀에 가 있는 쓰레기랑 쓰레기 문제 다 처리하고 나면 다시 제대로 한번 사과 요구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중점 추진 사업 중에 하나가 쓰레기 주차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쓰레기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취임 100일 회견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또 강조하셨죠. 취임하기 전인 2017년도에 제주시에서 생산된 압축 쓰레기 1,782톤이 필리핀 민다나오 섬으로 불법 수출이 됐는데 공식 사과와 함께 이제 재발 방지를 약속했어요. 이 문제와 함께 지금은 좀 어떤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민다나오 섬에 가 있는 쓰레기는 1,880톤인데요. 네. 환경부에서 필리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면 저희가 처리를 할 텐데
그 전에 그 필리핀으로 간 거 외에 9,200톤의 쓰레기가 군산항하고 광양항에 네. 그 처박혀 있던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 한불에너지하고 얘기를 해서 네. 한불에너지가 그거를 우선 처리하기로 해서 광양항에 있는 한 620톤 되는 쓰레기는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끝날 거고요. 나머지 그 군산항에 있는 그 한 8천여 톤 그거는 올해 10월까지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땡겨서 한 달이라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불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제주도에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도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쓰레기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주도가 겪고 있는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 중에서 제주시 입장에서 가장 난항을 겪는 문제 중에 하나 바로 또 이 쓰레기, 또 하수 처리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우도의 쓰레기 하수 역류 사태인데요. 지금 우도면 소각장에 태우지 못한 쓰레기가 쌓여 있죠. 거기에다가 하수 처리랑 급증으로 하수 처리 용량이 굉장히 부실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들을 좀 마련하고 계신지요? 우도는 하루에 처리 용량이 1.5톤인 소각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루에 2톤 정도 쓰레기가 생산이 되니까 당연히 남죠. 네. 거기다가 성수기 여름철에는 생활 쓰레기가 한 3톤 정도 나오고 해양 쓰레기가 한 2톤 정도 그렇게 생기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남는 거는 그 좀 모았다가 그 본도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37억 그 환경부에 요구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 중인데 5톤짜리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5톤짜리 아주 최신 그 질 좋은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하수는 거기가 일일 처리 용량이 한 시설이 390톤 정도 용량을 갖고 있는 시설인데 올해 9월부터 다시 추가 증설 공사를 해가지고 450톤짜리 추가로 그 하수 처리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2021년부터는 한 840톤까지 처리할 수 있게 돼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KBS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추자도 석산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수십 년간 지속돼 온 각종 폐기물 투기와 매립 행위가 이제 드러났고 이후 업체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매립 현황을 취재하기 전에 추자면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이제 공사를 진행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5월 21일 KBS에서 처음 보도가 됐죠. 그래서 곧바로 추자면에서는 콘크리트 덩어리, 시멘트 조각, 폐기물 이런 거 아주 그냥 치우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며칠 후에 다시 KBS에서 현장 취재를 하겠다고 그래서 장비 같은 것도 좀 도움을 청하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KBS에서 취재하면서 이제 더 이상 치우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우리 추자면장이 이 치우는 업자한테 KBS에서 오니까 이제 그냥 놔두라고 네. 다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거기에 이 폐기물을 묻은 이 업자가 그걸 밤에 이제 좀 걱정이 돼서 그걸 팠어요.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건데 일단 그 폐기물 처리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고 네. 그랬으니까 뭐 특별히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KBS의 보도 덕분에 그 추자도가 상당히 새로워졌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레미콘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그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로 이 불법적으로 해온 네. 셈이 돼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보도가 건데. 안 됐다면 또 계속 묵인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우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 점에서 KBS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추자도 면민들이 전부 우리의 문제라 하는 인식을 하게 됐고 네. 이거를 그 폐기물 처리하는 일도 같이 들어서서 일을 했는데 석산 주변 말끔히 폐기물 다 치웠고요. 예. 또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습니다만
그 조간대에 그 시멘트 덩어리들이 들러붙어 있는 것들도 네. 있었어요. 그것도 주민들까지 다 합심해서 그 시멘트 조각 다 긁어내고 또 뭐 쇠솔로 긁어내기까지 해서 지금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앞으로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방치돼 왔던 거 30년 전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그 추자면과 면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네. 아주 제대로 잘 정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지켜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네. 이게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랜 기간 행정의 묵인 아래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혹시 뭐 관계자의 처벌이라든지 그런 대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그 자치경찰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감사위원회에 의뢰해서 네.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제 교통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달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본격 확대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년 6개월 앞당겨졌죠.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차고지 증명제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62년에 차고지 증명제가 시작이 돼서 지금처럼 되는 데는 2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20년 뒤를 내다볼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효과를 느낄 수는 없는 거고요. 차고지 증명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확보를 하더라도 늘어나는 자동차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지런히 주차장 확보했는데도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98.2%입니다. 네. 제주도가 제일 자동차가 많은 지역인 거는 다들 아실 텐데 전국적으로 가구당 평균 자동차 보유 대수가 1.05대인데 제주시는 1.36대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넘쳐나고 주차장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차고지 증명제의 근본적인 취지와 방향은 자동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자가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점들이 좀 있겠죠. 그러나 이거 아니면 자동차를 줄일 방법이 없다. 그런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일본에서도 20년이 걸렸다 하셨고 점진적으로 앞으로 줄여 나가겠다 하셨는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좀 뭔가 다른 제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추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는 올해 한 2025년 정도 네. 주차면이 늘어납니다. 공한지 주차장 만들고 부지 확보되는 대로 공영 주차장 만들고 공영 주차장 1,000평방미터가 넘으면 복층화하고 그다음에 자기 차고지 갖기 이거 지원해가지고 하고 또 개인 그 민영 주차장 사업에도 조금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방 통행로를 통해서 이제 주차면 확보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될 텐데 예. 내년에는 한 2,304면 정도 늘어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대중교통 이거를 이동 수단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선 좀 조정하는 거 또 배차 간격 줄이는 거 이런 거를 계속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2공항 때문에 제주도청 앞 천막 행정 대집행으로 또 직접 고소까지 된 적이 있죠. 물론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도정과 주민 사회단체 간 이 제2공항 관련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어떠신지요? 찬반의 입장을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주도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네.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면 조기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포함해서 하여튼 전체 76.7%가 공론조사를 네. 요구했던데 그런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으로도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까 아쉬운 점에서 뭐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기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 답답했다 하셨는데 임명직 행정시장직을 직접 수행해 보시니 지자체가 아닌 행정시의 한계를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명직 행정시장이어서가 아니고요. 선출직도 뭐 행정시의 한계는 마찬가지일 네. 거예요.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예산 편성권, 또 조례제정권, 그다음에 조직과 정원에 대한 조정권 이런 게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한계. 그럼에도 이제 또 임명직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하는 것들은 없었을까요? 그런 거는 특별히 없어요. 예. 그 행정시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그것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의회 없는 심장 직선제로 가닥을 잡고 이제 주민투표도 없이 정부로 안이 넘어갔죠. 고 시장께서 과거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시장 직선만이 아니라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도를 몇 개 시로 네. 나눌 거냐, 뭐 3개 시냐, 4개 시냐 하는 문제까지 있죠. 이런 것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직선제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전달되고 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쳐서 논의되고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적인 네, 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시민들께 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상황이 어려운데도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로 쓰레기 문제나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잘 넘어가고 있는데 차후지 증명제가 당장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사람이 중심인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간 데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네. 좀 참아 주십사 하는 거. 또 쓰레기 문제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만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들 많이 해나가고 이러면 정말로 제주시가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담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선 7기 출범 만 1년을 맞아 보내드리고 있는 연속 생방송 특별대담 이번 주 수요일에는 마지막으로 양윤경 서귀포시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